안녕하세요. 저희 1-8주차 답안지 분석 시간? 답안지, 그냥 제가 적은 답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1번 문제. 약간 오늘도 역시 문제 길이가 좀 압도하는 그런 스터디 문항이었는데요. 일단 물음 1번은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제소 기간을 준수했는지를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래서 제소 기간이 불과했고 그거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에 갑의 주장이 수용 재결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수용 재결이랑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하자 승계 관련한 문제인데 사실 개별 공시지가랑 그 수용 재결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사실상 하자 승계 성립을 논할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나름의 논리를 구성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 논리를 좀 구성을 해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무릎 1번부터 볼게요. 일단 선은 저는 통합해서 그 토지가 소유하고 있는 갑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된 바 토지가격 기준표에 의하지 않고 의뢰감정평가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취소소송 제기한 바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설명하고 보상금 증납 청구 소송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 제가 원래는 이거를 항상 빼먹었었는데 박사님이 앞에다가 꼭 적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이거를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그 문장에 나오는 주요 쟁점의 의의랑 법적 성질을 적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적어줬는데 이게 사실 10점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적게 되면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냥 의의랑 법적 성질을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써줬고요. 그래서 법적 성질은 그냥 처분으로 봄이 적절하다. 왜냐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고 부동산 공시법 10조다. 이걸 좀 간략하게 최대한 써줬고요. 사실은 아까 수업에서 박사님이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근데 그냥 이게 배점에 맞춰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써서 그냥 이렇게 쓴 답안도 있다라고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취소세선 제기 요건의 충족 여부를 아주 간략하게 검토를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제소 기한 관련 법령을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박사님은 이거를 다 판례로 좀 검토를 하신 거죠? 혹시 판례로 하셨나요? 이거에 대해서 답안을 제소 기간에 대해서. 저는 행정소송법 20조, 기본법 36조 사항 규정 언급하고, 그럼 저랑 비슷하게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딱 간단히 넘기고, 그 다음에 바로 사안 포집해서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근데 완전 이렇게 했어요. 우리 똑같은데요? 그 흐름은? 답안 흐름은? 근데 제가 그러면 봤을 때, 제기 요건의 충족 여부랑 저도 관련 법령의 검토를 행정소송법 20조 그리고 행정기본법 36조 사항에 따라서 이걸 검토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그래서 때 앞에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 처음에 취소소송으로 시작을 하지 말고, 네. 그 관련 우리 법제에 나오는 이 개별공시지가랑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먼저 언급을 해주고, 아,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유 신청 그럼 썼어요? 네. 저 이렇게 두 개 아, 썼어요. 두 개를 썼구나. 저는 이유 신청을 어차피 뒤에서 많이 나오길래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쓰고 사안에 적용을 해서 그래서 분량을 채웠고요. 음. 그래서 저한테 빠진 것은 이유 신청에 대한 범위였네요. 그리고 물음 2번은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이제 수용 재결의 하자 승계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서 좀 자유롭게 논리 구성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논리를 구성해야 되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박사님이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먼저 개별 공시지가 결정 후에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랑 그게 수용 재결은 그 연관성이 없기는 하지만 표준지 그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 봄으로 이걸 표준지 공시지가로 본다. 이런 식의 논리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저는 또 그게 정확하게 들어맞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개별 공시지가 그 지정을 안 한 건데 그럼 그건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표준지 공시지가. 이거 개별 공시지가는 지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걸 개별 공시지가를 표준시로 볼 게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뭔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제 논리로는 어쨌든. 그래서 그냥 나는 나대로 뻔뻔하게 써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논리를 구성한 게 일단 개별 공시지가가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이와 무관하게 사안의 쟁점인 개별 공시지가와 수용 재결의 하자 승계 가능성을 논해보고자 한다라고 쓰고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전개를 하셨나요? 저는 완전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음. 왜냐면 그 뭐랄까 대안이 되게 많은 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개별 공시지가의 위법을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서 다툴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 답안을 어떻게 썼냐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걸 묻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특히 피수용자들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만 계속 불복을 하고 그건 불복의 실익이 없으니까 또 낭비가 되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올바른 방법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다툴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사실 저처럼 쓰면 뭔가 좀 그 채점자를 비난하는 걸로 느껴지지 않을까? 문제는 출제위원회. 약간 그런 그게 있었는데 이건 좀 약간 출제위원회에 대한 존중이 맞아. 느껴지는. 쪽에. 그래서 실수해놓고 아 맞아 나 이렇게 하는 수 있을 것 같은 점에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좀 비난은 이 논점의 정리를 조금 저는 엄청 길게 길게 썼거든요. 한번 보여줄. 저는 이 페이지에서 네. 여기까지가 논점의 정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애쓴 게 느껴지는 네. 답안. 실수 안 하셨고 괜찮아요. 네, 저 이거 할 괜찮아요. 수 있어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답안입니다. 네, 그렇게 저는 근데 그냥 이렇게 성격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가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판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판례에서는 개별 공시지가가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고 이게 왜냐면 비전문가인 공무원에 의해서 이게 행정 편의 목적으로 대량 산정되는 바 이거는 또 그냥 그 세액 산정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하기에는 보상금 산정은 그 우리가 적정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적절하지 않다 판단된다 해서 이 내용을 검토 및 사안에 적용을 해서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분량이죠? 이렇게 해서 한 5점 분량 정도? 그렇게 해서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와 수용 재결의 하자 승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별 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에 해당함에도 논리 전개 흐름을 위해서 그냥 하자승계 가능성을 검토한다라고 하고 그 논의의 쟁점이 되는 개념에 대해서 수용 재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하자승계란 무엇인지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하자승계의 요건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적어줬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안의 요건 충족 여부를 이게 좀 너무 자세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아예 안 들어맞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개 다 처분이 맞고 법적 성질이. 그래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지 않은 바 이게 중대 명백살에 따라서 중대한 하자이므로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중대 명백설이 나는 이거 좀 명백한 하자인데 그러면 이게 중대한 하자가 아닐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중대함에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바 취소 사유로 본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그러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중대 명백설에 있을 때 명백하냐를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소 사유인지를 판정을 하는데 저는 이건 명백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중대한 걸 건드려도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취소 사유를 본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행행위는 적법함을 가정하고 하자승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다음에 학살과 판례에 대해서 전통적 하자승계론과 구속력 이론에 따라서 저는 합했고 그래서 사안과 관련한 이제 판례 적어주고 수인 한도를 넘는지 그래서 이걸 먼저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안에 적용을 해서 그래서 저는 약간 배점을 좀 넘긴 거죠.
저도 이 문제 100점 넘었어요. 아, 왜냐면 그래요? 논점의 네. 정리를 엄청 길게 썼으니까 네. 넘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일단은 표준제 공시지가를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다툴 수 있는지로 보고 논의를 전개했으니까 다시 서술을 해줘야 되는 게 표준제 공시지가 있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하려면 수용 재결도 나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얘기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이미. 다 써줬구나, 완전히. 그래서 저는 넘쳤어요. 한 페이지 5점을 넘었어요. 아,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끝마쳤고, 그래서 이제 2번부터 완전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은 1번 문제에 대한 저희는 여기까지. 혹시 더 하실 말씀 있나요? 1번 아니요, 문제? 1번 없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 미나의 답안지를 통해서 2번, 3번 문제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2번, 이번 주 스터디 문제 2번, 3번을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2번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개별공시지가 위법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랑 지금 이 위에 제시문에 나오는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뭘 먼저 살펴봐야 되냐면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당연히 먼저 살펴봐야 될 거고 개별 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을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저는 분량상 핑계일 수도 있지만 분량상 생략을 했던 게 저는 개별 공시지가의 처분성에 관련한 그 법적 성질을 아예 목차도 안 잡고 서술도 안 해줬었는데 이거에서 아마 100점 놓칠 것 같고요.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지금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의 법적 성질을 먼저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개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의 법적 성질이라는 목차를 잡고 그 아래 판례를 써줬습니다. 판례는 2008도 19987이었나요? 그 행정소송 바로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양자를 모두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 판례를 다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 작성을 해줬으니까 검토를 꼭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취소 심판 제기 가능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판례에 따르면 강학상 이의신청이니까 이를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써줬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소물음 1번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인데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그럼 언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언제 위법한지를 먼저 설명해 줬습니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해당 토지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해야 하고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바르게 선정됐다는 가정하에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데 사안에서는 일부만이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대지로 모아 비교 표준지를 선정했어요. 근데 이용 상황에 따라서 표준지를 나눠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먼저 위법이 있고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위법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용했으니까 토지가격 기준표 적용상에도 위법이 있다고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위법의 정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따로 분설을 해서 통설인 중대명백설에 따라 사안의 토지에 대한 위법은 법규 위반으로 중대성을 충족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아 취소 정도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고 써주고 소부름 1번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거 좀 다르게 한 게, 미나는 여기 뒷부분에 조금 배점을 더 줬잖아요. 개별 금지직 이게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근데 저는 앞에다가 좀 더 했거든요.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게 소송법 51조인가? 그거에 따라서 맞나? 행정소송법? 재청구 금지? 재청구 금지. 그거에 재청구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면은 이게 이의 신청이 만약에 아, 행정 심판으로 보는 특별법 쌓기 행정 심판으로 보면은 얘가 저기가 뭐지? 그러면은 얘 재청구 금지니까 이의 신청을 거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항상 이의 신청 그 내용을 민하는 판례로 검토했고 저는 그 법령으로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고 관련 판례까지 쓰고, 그래서
얘는 강화상 이의 신청이고 그냥 그리고 또 법령에서도 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에 대한 법령이 11조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 절차라고 해서 그 개별 공시지가가 그냥 임의적 절차이며 강화상 이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적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토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도 원래 그 부동산 공시법 10조에서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4항인가? 10조 4항에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그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판례도 그런 관련 음. 판례가 있어서 그 두 개를 써줘서 좀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 정리했어요. 생각엔 저희 둘이 항상 결이 보면은 언니는 좀 규정 중심으로 검토를 하거나 행정법 원리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저는 맞아. 대부분 모든 사항을 판례로 맞아, 맞아. 해결하기 근데 사실 때문에 판례 안에 내용이 다 있긴 해요. 판례 안에 그 법령도 있고, 사실 내용이 다 있어서, 제 생각에 이건 이, 섞으시는 게 음, 어떨까? 왜냐면 이거 밑에 위법성의 경우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령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까 그 언급하시기도 하셨으니까. 근데 위에 재청구금지 원칙은 강학상 이의 신청이 나오면 같이 언급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 두 개를 섞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님의 의도는 미나 쪽에 더 가깝다. 아, 이거는 트루니까. 그리고 저는 약간, 사실은 제가 판례를 이렇게 정확하게 못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 판례를 딱 외울 때 그 내용은 기억나는데 응, 응. 그걸 세부적으로 하면은 자꾸 말이 좀 안 맞게 외워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법령이랑 그 판례 내용을 좀 따로따로 외우는 편이라 근데 미나는 판례를 좀 이렇게 통으로 잘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팁이 있어요. 판례를 그러니까 외울 때 일단 저도 문장 그대로는 안 외우고 제 생각에 막 일단은 중간에 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거 저 다 빼거든요. 그런 어, 거 다 빼고 생각보다 많이 줄어요. 왜냐면 되게 그런 뭐랄까 이사여구라고 할까요? 응, 그런 응. 말을 되게 많이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 다 빼고 어차피 그대로 못 외울 거라는 건 우리 대부분이 그대로 못 외우니까 그걸 다 뺀 다음에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아, 논리적으로 얘네가 이렇게 당연히 하겠지. 그걸 막 이유를 찾아내요. 제 어.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내면 생각보다 외우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 저는 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보는 편이에요. 이게 좀 꿀팁인 것 같아요. 암기, 저 요새 너무 법령 암기도 그 시행령, 시행규칙, 음, 토지보상법 이거 저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쓸 때도 그렇고 그래서 막 그 문항이 34조였나? 23조였나? 이게 너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제 암기를 할수록 뭔가 헷갈리는 것도 더 음. 늘어가는 느낌이라 좀 이런 자기 암기 꿀팁이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위법성 그 정도까지 했죠? 네. 그 다음이 소머리 2번입니다. 그래서 소머리 2번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게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걸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취소 소송 요건 검토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바로 앞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하자의 승계 법리를 써야 된다고 감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서술을 해야 되니까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그러면 재산세 부과 청구 소송에 아니, 취소 소송에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고 계절에 저는 먼저 작성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갑 청구의 인용 여부라는 대목차를 잡고 바로 밑에 하자의 승계라는 목차를 잡아버리면 뭔가 흐름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소위 저희가 말하는 그냥 외워서 바르는 답안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줄 것 같아서 개설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나는 하자의 승계 분리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쓰고 하자의 승계 개념을 작성을 해줬습니다. 의미 취지 작성을 해주고요. 전제 요건 작성을 해줬습니다. 사실 전제 요건에서 저는 1번에서 저희가 하자의 승계가 나왔는데 1번 하자의 승계 파트에서는 전제 요건을 사안 따로 포섭을 해주고 판례 유형별 검토라는 목차도 잡아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판례, 인정되지 않는 판례에서 총 4개를 써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번 하자의 승계에서 이제 시간이 부족해. 없어서 그 사안의 검토에 대해서 전제요건 이거 사안의 경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고요. 여러분 아마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고 인정 여부에 대해서 학설 및 판례, 저 학설은 항상 이렇게 이름만 써주고 판례의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검토,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과 수행 가능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생각된다 한 다음에 다 간단하게 쳐주고 각 청구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써줬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랑 재산세 부과는 그 법적 효과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갑이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사안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멘트를 썼었는데 이거는 지금 박사님의 코멘트를 받지 않아서 이게 득이 될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전 어떻게 썼냐면 이건 법이 불복하지 않은 거니까 수행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바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갑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저는 써줬습니다. 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의견은 공신력이 없잖아요. 정확한 포인트를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썼는데, 저는 그 전통적 하자 승계론이나 구속력 이론에 대해서 조금씩 코멘트를 조금 적어줬고요. 왜냐면 제가 그거 하다가 좀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걸 받았어요. 코멘트를 한번 코멘트를 받았었어요. 그 저거 스터디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줬고, 그 앞에 근데 그리고 그 판례가 이게 행정소송법이랑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 개별 공시지가 이거 이의 신청 안 했을 때 저기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례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음? 아닌가? 이거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 재산세 부과랑 개별 공시지가 이거 결정에 대해서 통지된 거랑 통지됐는지 안 안 된 거. 됐는지에 대해서 그 두 개의 판례가 있어서 그걸 그냥 통으로 정 하나 썼어요. 우리 법은 그 두 판례가 있는데 그 통지 여부를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린 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재산세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통지한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모두 다그 카카오톡으로 부동산 공지 알림인가? 그걸로 해서 다 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예측 수행 불가능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또 그 목적이 상이함으로 하자승계 되지 않는다라고 적어줬었습니다. 여기를 더 풍부하게 쓴 거네요. 여기 부분에. 네, 네, 이런 그랬나 것뿐만 봐요. 아니라 더 쓴 것 같아요. 네, 전 그 내용을 알았어요. 뭔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 있잖아요. 등장인물이 나오고 우리가 얘 청구가 인용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써줄수록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음. 허락하는 한데. 맞아요. 근데 이제 저의 문제는 이거를 좀 여기까지 이제 열심히 썼잖아요. 밑에가 사번에서 시간이 제가 이번에 시간을 체크를 하면서 답안을 써봤어요. 여기 뭐라고 썼을까요? 여기 몇 분,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 문제 2번 끝나는 데가 딱 3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배점에 딱 맞게 썼던 거죠. 딱 20분, 3번 20점 남기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대박이다. 이제 그 글씨가 좀 날아가거든요. 이 정도는 날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는 진짜 애들이요. 도저히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뭔가 여러분도 시험 때는 당연히 요 밖에 뭐 쓰면 안 되겠지만 스터디 하실 때는 이렇게 시간 체크해가면서 중간에 써보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걸 처음 써봤는데 시간 관리하기가 좀 그래도 용이했던 것 같아서 만약에 이걸 이때 체크를 안 했으면 마지막에 아마 칵테일 마무리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체크를 해놔서 20분 남았을 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맨날 이거 시간 체크하는데도 쉽지 않아. 진짜로. 너는 쉽지 않아. 이게 왠지 나 잘 맞추고 있어 하다가 약간 삐끗하면 한 2, 3분 오버되는 걸로 진짜 뒤에 가서 완전 시간 부족해. 2, 3분이면 뒤에 마무리 아예 못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갈까요? 저 문제 문제는 한번. 3번. 제 질문은 엄청 긴데, 네. 저는 이럴 경우 제 질문을 웬만하면 진짜 절대 먼저 안 읽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제 읽어보면, 쉽잖아요. 문제를 보면,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기준표의 법적 성질에 대해 묻고 있으니까, 아직은 이 위를 안 읽어도 되겠다라고 하고, 문제 2번을 읽어봅니다. 그럼 문제 2번에서 조세 법률주의 관점에서 표준지 곱하기 토지가격 기준표에서 개별 공시지가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상이나 검증 이견의 토지가격 기준표가 활용될 때 그거를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용을 안 했을 때 이게 위법한 건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위법성은 토지가격 기준표의 법규성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두고 일단은 목차를 잡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논점의 정리 그냥 간단하게 써줬고요. 저는 제시문 이렇게 길면 논점의 정리를 그냥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요약을 해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위에 제시문이 좀 짧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쉽고 그러면은 한 문장 정도는 요약을 해서 써주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길면은 요약하는 데 시간을 더 쓰는 것 같아서 이럴 때는 물음의 내용만 요약해서 논점의 정리에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음인에서 물어보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가격기준표의 법적 성질에 대해 작성을 해줘야 되니까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토지가격기준표의 법적 성질이라는 목차를 잡고 여기 왜 취질이라는 단어가 안 썼을까요? 지금 말하고 그때 쓰긴 썼는데 퀴즈가 있었는데 행정일성 근데 저도 그냥 부족해서 안 썼어요. 그러니까 뭐잖아요. 왜냐면 법적 성질 막 같이 쓰고 막 이랬으니까 아 공간 부족한 거야. 근데 취지 이거를 꼭 글자로 써야 되나? 근데 쓰는 게 낫겠죠. 써야 돼요. 써야 될것 써야겠죠. 같아요. 왜냐면 취지를 뭐 아무리 썼어도 오차이 없으면 못 맞아. 보고 못 채점을 보고 못 넘어갈 쓸 수 수 있으니.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있어주고 저는 법적 성질을 토지가격 기준표도 그렇고 다 분석을 해서 써줬던 게 문제에서 법적 성질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 취지가 아니라 법적 성질에 지금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채점을 하겠다는 거니까 법적 성질을 분석을 해서 작성을 해줬습니다. 일단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써줬는데 학설은 그냥 이름만 간단하게 언급을 해줬고요. 판례는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라고 간단하게 써주고 검토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격 기준표의 법적 성질해서 써주고 토지가격 기준표의 의미 취지인데 여기 옆에 조문을 썼어야 되거든요. 이게 3조 이해하네. 3조 4항인가 사항. 8항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기억이 안 나서 못 썼고요. 저도. 기억이 안 나도 나는 똑같이 기억이 안 났어. 그리고 소리 안 나는데 어떡해. 그러고 나서 토지가격 기준표의 법적 성질에 대해 써야 되는데 토지가격 기준표가 3조 8항. 여러분 기억하세요. 3조 3조 8항 8항. 38 광대. 뭐야? 이거 안 되죠. 이런 거 쓰면 얘기하면 안 되죠. 토지가격 기준표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건 알지만 이게 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지를 먼저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작성을 하고 토지가격 기준표는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부동산 공시법의 위임을 받아 법령의 구체적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라고 쓰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설 및 판례의 태도와 검토로 분석을 해서 작성을 해줬고요. 학설의 이름은 그냥 이름만 써주고 판례에 대해서 써줬는데 판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라고 작성을 해줬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이라고 해서 학설 및 판례, 검토를 써야 될 일이 진짜 많은데 제 생각에 이거는 나름대로의 학설 및 판례를 쓰는 멘트를 그냥 고정해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학설 및 판례는 전혀 내용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검토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멘트를 이게 정해두시는 게 어떨까. 특히 이 경우 검토 멘트도 항상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항상 똑같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사실 약간 이렇게 썼었거든요. 저번 스터디에.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충하라고 한 거예요. 학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길게는 안 쓰고 실질에 따라 법규 명령설, 형식에 따라 행정규칙설, 아니면 수임 법률에 따라 수임 여부, 수권 여부 기준설, 그리고 뭐 그 팔, 뭐야 저게 없 팔, 뭐지? 헌법의 기준이 없으므로 위헌무효설의 견해가 있다. 이게 학설 써주고 그리고 판례에 대해서 써주세요. 저는. 저는 한 번도 그런 코멘트를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제 이게 생각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분량이 차일 수도 있어요. 저는 왜냐면 그런가? 다른 거에서 이미 분량 맞아, 계속 맞아, 맞아. 넘치니까 분량 분량을 때문일 꽉 수도 있어요. 채워서 그냥 못 그랬어. 참아.
것보다 분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다른 내용이 채워져 있으면 그런 코멘트를 안 하나 봐요. 저는 그 부분도 그냥 약간 딱 많은 목차를 잡으려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음,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 위에 미나가 네. 그 서 쓴 부분 있잖아요. 이것 좀 꿀팁인 것 같아요. 서? 서를 왜냐면 아, 제가 이게 왜 꿀팁이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되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부분에서 서를 가져오려고 앞에서 음. 그 내용 부분 있잖아요. 이 문제 내용 부분에서 서를 가져오려고 되게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가끔 문제 해석이 한 번에 안 될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응. 위에를 읽으면 논점을 헷갈릴 맞아. 때가 너무 논점이 많아서. 흐려지는 때가 있고, 그리고 이 사안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판례가 이게 맞는지도 사실 헷갈리는데, 이 사안의 판례가 그 보통은 원래는 이거 위법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저기 뭐야. 비준표 적용 잘못한 거 위법하다고 했는데 또 이 하나의 판례는 근데 비준표 그 다르게 했어도 좀 균형이 맞고 여러 가지 그 고려했을 때 위법하지 않다라고 한 판결이 있었거든요. 판례 기억나시나요 혹시? 맞나요? 그 머릿속에 지우개. 그 비준표 토지가격 비준표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법규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 위법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의 판례가 그 그 왜 부동산 공시법 10조에 따르면 그 뭐야 균형을 유지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와의. 근데 이게 또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그 균형이 맞고 또 나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타당하다고 한 그런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약간 그 내용을 적어주고 그리고 토지가격 비준표야 그리고 법적 성질은 그래도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를 좀 마지막에 결론을 그래서 토지가격표를 적용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에 대해서 대화와 판례를 통해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세 법률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거지 그 활용에 대해서 검증 의견 그게 뭐야 그 토지보상법이나 뭐 다른 법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참조하는 의견에 불과하다 이 내용이니까 결에서 그거를 좀 약간 수미상관으로 했거든요 저는 그 음.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게 위험성이 높고 크게 서랑 덜해서 저는 점수가 좀 크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간 많을 때 내가 너무 음. 확신이 있을 때 그런 노림수로 해야 될 것 같고 이 저처럼 시간이 부족한데 이런 짓거리를 할 저는 시간이 그래서 너무 부족해가지고 막 진짜 막 글씨 완전 날라가거든요. 근데 여기 논점의 정리를 이 위에서 가져오면 응. 최소 뭔가 최소 1, 2분은 맞아, 이걸 맞아, 읽게 맞아. 되니까 읽게 돼요. 절대 저는 절대 안 읽죠. 기초. 예. 근데 시간 남으면 할 만하다. 맞아요. 시간 남으면 시간 그래도. 남으면 우리 풍부하게 써줄 수 있는 바탕이 되니까 맞아. 근데 그걸. 막 10점짜리 문제 막 이렇게 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 많을 때. 그건 시간 많을 때. 네. 그 다음에 물음 1번까지 했죠, 저희. 그래서 물음 2번을 봐야 합니다. 물음 2번 뭐냐면 토지가격 비밀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랑 검증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 다짜고짜 판례부터 지금 보시다시피 시작했거든요. 판례가 딱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판례가 뭐가 있냐면 판례에서 보상평가 시 토지가격 기준표는 그 참작 자료에 불과하다라고 한 판례가 있고 그 개별 공시지가, 개별 토지 가격이 토지 가격 기준표를 적용한 것과 달리 결정되었거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만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도 크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그냥 관련 판례의 태도에서 양가로 1번 부상평가 시 토지 가격 기준표, 양가로 2번 검증 의견으로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라고 목차를 잡고 두 개 다 작성을 해준 다음에 소개의 목차를 잡아서 그래서 이거 두 개 그 보상이랑 검증 이 두 경우에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용 안 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하고 간단하게 그냥 마무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해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난 시간이 저희가 법규 끝난 시간이 3시 20분이잖아요. 저 지금 3시 18분에 2분 끝났거든요. 남았어요? 네. 제가 대단해. 그냥 마지막에 20분 남았으니까 촉박하다는 생각이 서둘러가지고 오히려 시간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좀 후회했던 게 위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줄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배분 연습을 그래도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와서 쓰니까 날라가긴 하는데 근데 오늘 근데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17, 18, 18페이지까지 썼나?
그래서 꽤 많이 쓴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게 확실히 그래도 제가 사실은 막 막 외워왔어도 막 빨리 쓰려다 보면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한 번씩 봤거든요. 옆에다 두고. 왜냐면 나는 빨리 이게 채워야 되는데 이 그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사실 논점이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금씩 그 논점별로 살짝씩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다 외우고 내가 이번에는 헷갈려도 보지 않겠다. 약간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더니 조금 더 그래도 많이 써지는 것 같아요. 좀 잘 외우면 그래 더 잘 써지는 것 같다. 이상입니다. 끝.